테슬라 주가가 1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테슬라 주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상승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전고점 대비 여전히 많이 하락된 상태이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커뮤니티는 즐거움에 가득 찼습니다. 유저 사이먼 제이 프롱크는 다들 일론이 테슬라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가 무대에 올라 우리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사 중 하나를 할인 가격에 보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습니다. 오늘 확실히 많은 공매도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했을 거고 캐시도 많이 매수했을 거라 예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캐시는 캐시 우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가 즐거운 이유는 주가를 단정짓고 투자 중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이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단정을 짓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칩니다. 특히 주된 놀림감은 역시나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며 하루를 살아갈 힘은 없고 $225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말 그대로 촐싹거리던 전 부통령 후보 현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였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의 많은 게시물은 팀 월즈의 조롱 이후 무려 20% 이상 상승한 주가를 보며 역으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유튜버 파르자드는 팀월즈 조롱의 날 이후 주가 차트를 올리며 팀월즈 보고 있나? 라고 약을 올렸습니다. 유저 하미드는 그가 아직도 테슬라 주가를 보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라며 글을 빚고 왔습니다. 또 한 유저는 단기적인 하락을 축하하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테슬라의 20% 반등은 혁신적인 기업의 회복력과 그들이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 주간 판매 수치가 공개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중국 내 주간 판매는 17,400대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판매는 11만 6천대로 작년 같은 시기에 11만 5천대를 넘어섰습니다. 즉 쉽게 말해 테슬라는 중국에서 2024년도의 같은 시기보다 2025년도 지금 더 많은 차를 팔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모델 Y의 생산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해당 모델의 개선된 상품성이 시장에서 잘 먹혀 들어가고 있으며 잠시 주춤했던 이전 주간 판매는 비관론자들이 말하던 수요 문제가 아니었고 생산이 관건이었음을 그리고 그 엄청났던 사전 예약 대수가 사실이었음을 허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저 로이스는 테슬라는 올해 12주차 시점에서 2024년 같은 시점보다 더 많은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1월에 새로운 모델 Y의 생산 전환이 포함된 결과임을 유의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비 리서치는 이는 이전에 중국 시장 약세가 주로 기계적 요인, 즉 주니퍼 전환, 중국 명절 때문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미국의 기존 모델 Y의 재고도 잘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혁신주도 성장 내러티브와 로보택시, FSD에 대한 초점을 회복시키며 가파른 회복 랠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은 테슬라 이용자들의 낙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가 상하이가 있고 대도시에 50개의 충전기가 넘는 대규모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며 메가 팩토리가 있고 무엇보다 FSD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하드웨어 3 차량을 위한 FSD까지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작년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장을 짓고 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압권인 것은 그들의 FSD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미국 테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도 구간에서 FSD를 과감하게 시도하며 영상을 바이럴시키고 있습니다. FSD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이 돌아다니는 광고판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마다 15,000대에서 2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중국 내에서 팔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잠재적 FSD 구매자가 15,000명에서 2만 명씩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팔려나갔던 구형 차량들까지 FSD 활용이 가능한 것이 테슬라의 강점인 만큼 중국 시장 내 테슬라의 경제 규모는 앞으로 더 팽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카나코드 지뉴이티라는 투자은행 및 금융서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선임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주로 지속 가능성 및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며 특히 전기차 및 관련 기술 기업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회사에 대한 그의 분석은 업계에서 주목받곤 합니다. 그는 며칠 전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고 X에서 소여 메리츠에 의해 그의 후기 중 일부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우리는 사이버트럭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생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미래의 언박스드 제조 전략의 요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량 디자인이든 제조 방식이든 테슬라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FSD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스틴에서 맑은 날 익숙한 경로에서의 테스트였지만 주행은 매끄러웠습니다. 개입이 전혀 필요 없었고 고속도로 합류도 훌륭했으며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 Y, 그것은 실물로 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스틴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골드 사이버캡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더그 빌레키는 테슬라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확장 가능한 제조를 이끌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가장 빠른 차량들, 기가 캐스팅, 곧 생산을 돕게 될 옵티머스 로봇들, 가장 빠르게 배치된 리얼월드 AI 컴퓨팅 클러스터,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회사가 미국 기업이고 미국산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케이크 위의 장식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에 대한 관점과 전망 때문에 테슬라의 성공을 반대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미쳤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은 선동가일 것입니다. 배우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소음 너머의 신호를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행복해지고 재정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라며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때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약 일주일 전 있었던 테슬라 라스베가스 센터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36세의 남성이며 이름은 폴 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한국 시간으로 2025년 3월 27일 오전쯤 폴 킴을 방화, 폭발물 소지 등 15가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폴 킴은 화염병과 권총을 사용해 차량 5대를 손상시켰고 이 중 2대는 완전히 불타 전소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아비규환이었던 현장 영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항하라 라는 단어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건물 문에 새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3월 21일 전후로 절정으로 치닫던 테슬라 테러 사건 중 하나였으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폭력성 때문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어지는 테러 행위에 테슬라 소유자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하여 만약 당신이 테슬라를 건드리거나 대리점에 가서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신을 쫓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일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추적할 겁니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적 테러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며 이것은 단순한 해코지가 아닙니다. 이건 무려 화염병을 던진 테러입니다. 그들이 테슬라 센터에 던지고 있는 화염병은 대량 파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 슈퍼차저에도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주거지역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것이며 최대 20년형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하원 의원 중 한 명은 마치 이 사태를 보며 더 많은 폭력을 조장하듯 발언하던데 그녀는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고 전국의 테슬라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는 사건 발생 후 약 9일 팸 본디의 강경 발언 후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결과입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과 FBI가 협력해 700곳 이상의 감시 자료를 분석하고 수백 명이 투입된 수사 끝에 범인을 체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팸 본디 장관이 언급한 테슬라 자산을 겨냥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외모 그리고 폴 현 킴이라는 풀네임과 공개된 사진 등을 보았을 때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며 그의 직업은 영화 제작자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매우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저 어노멀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그를 잡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그를 기소해 주십시오 라며 안도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이 사건은 특히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가 엘살바도르에서 깜빵 동료들과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평생 감옥에 가둬놓고 석방시키지 마십시오. 라며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저 메르세데스 D는 그런데 멍청한 판사가 이 정치병 환자를 풀어줄까봐 겁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을 재게시하며 레거시 미디어의 선전이 이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선동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목표로 한 암살범들을 선동한 바로 그 미디어입니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테러 행위와 그에 대한 무관용, 엄벌은 앞서 말씀드린 팬 본디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의 경우에 따라 20년형에 처해질 거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팬 본디 장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동시에 강조하는 부분은 배후 세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테러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 방화의 범인이 체포되어 신병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조사를 통해 배후 세력이 누군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엄포와 이어진 체포 소식 때문인지 몰라도 며칠 새 테슬라 매장에 가해지는 대규모 테러 행위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충동적인 개인들이 벌이는 사소한 해코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그동안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이 가져온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는 알지만 테슬라 차의 기능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센트리 모드입니다. 테슬라의 해코지를 가하는 사람들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마냥 앞뒤 양옆을 24시간 감시하는 바퀴 달린 CCTV에 스스로 뛰어들어 신세를 조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유대인이 타는 테슬라 차에 나치 문양을 그려서 체포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차에 대고 구토를 하고 배설물을 묻히는 이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역겨워서 차마 영상을 첨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 중에는 꽤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짐 펠리스라는 남성은 뉴햄프셔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키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 회사의 고위급 영업 전문가였습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면 꽤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전문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 테슬라 차량을 긁는 모습이 포착된 이 중년의 여성은 55세의 카멜리아 엔즐러였습니다. 엔즐러는 한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제프 엔즐러의 부인으로 이 부부는 피트니스 회사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애틀에 있는 20억 원 상당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왜 개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가고 저렇게 많은 부를 쟁취할 수 있었는지도 의아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들 소식을 보며 부끄러운 줄 알기를 이라며 한심해했습니다. X의 한 대형 계정은 그들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인과 관료들이 당신의 돈을 훔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차를 파괴하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녀는 자신이 초래한 모든 손해를 개인적으로 지불할 여유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사비로 지불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폭스뉴스에 도지 팀원들과 함께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도지 팀원들이 화면에 얼굴을 비춘 이례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체를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올바르지 않게 쓰는 사람들로부터 올바르게 쓰여야 할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낭비와 사기를 제거해 지출을 15% 줄이는 것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정부는 효율적이지 않으며 많은 낭비와 사기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15% 감축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이 사기꾼에게 가는 경우가 매일 발생합니다. 등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시청한 팟캐스트 진행자 렉스 프리드만은 일론과 도지팀의 폭스뉴스 인터뷰는 눈을 뜨게 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그들을 응원하고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임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의 일론 머스크 발언 중 백미는 우리는 아기에게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는 가장 어린 수혜자는 9개월 된 아기입니다. 였습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부패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타링크가 곧 상륙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 개정안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에 국내 상륙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최종적인 규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고 단말기 승인 등 절차가 남아서 6월 정도에는 서비스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스타링크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 상황에서 지상기지국 손실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스타링크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지상망 의존도를 줄이고 위성과 안테나를 통해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환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안전지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좀 더 빨리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튜버 마크 로버의 가짜 벽 실험은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자율주행하는 차를 속일 수 있을까 였지만 그는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토파일럿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하드웨어 4 차량이 아닌 21년식 하드웨어 3 모델 Y를 사용한 점, 영상 자체가 라이다 업체인 루미나의 뒷광고가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오토파일럿마저도 충돌 직전 의도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그가 변명을 위해 공개한 추가 영상에서 원래 영상과 속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여러 번 테스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왜 최신 FSD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신 FSD를 사용한 차량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 최신 버전의 FSD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4 차량으로 가짜벽 실험을 해보면 이 모든 의혹은 해결될 것입니다. 마크 로버는 테슬라 가짜벽 테스트 논란이 커지자 필립 데프랑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한 이유가 FSD를 목적지 없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의아합니다. 테슬라는 목적지 없이 FSD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FSD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로를 선택합니다. 목적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는지 제어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전진 방향으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활성화됩니다. 특히나 저렇게 도로가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이라면 더 직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 엔지니어 출신 유튜버라는 그의 특성상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목에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제 와서 FSD니 오토파일럿이니 주행 중이니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은 구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신 버전의 최신 하드웨어의 FSD로 실험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6천만 명이나 되는 유튜버가 최신형 테슬라 차량을 공수하지 않고 굳이 21년식 모델 Y로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튜버 카일 폴은 마크 로버와 같은 가짜벽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는 두 번의 가짜벽 테스트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영상에선 하드웨어 3 모델 Y를 갖고 실험을 했고 그는 FSD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크 로버와 같이 벽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Feet aren't touching, hands aren't touching. It's gonna hit the wall. 여기까지 보면 마크 로버의 영상이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지인에게 하드웨어 4가 탑재된 사이버 트럭을 빌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이버 트럭의 FSD는 벽을 인식해서 멈춰섰습니다. Is the wall. Stops. 그리고 카일 폴의 두 번째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해당 영상이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드웨어 4 모델 Y는 세 번의 테스트에서 모두 벽을 인식해 멈췄습니다. Sees the wall. Definitely sees the wall. Alright. All right. 마크 로버의 가짜 벽 테스트로 시작된 FSD의 실력 논란은 카일 폴의 하드웨어 4 차량을 통한 두 번의 가짜 벽 영상 테스트를 통해서 해소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크 로버의 테스트는 제목부터 자율주행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됐으며 그는 하드웨어 4 차량을 가지고 최신 버전의 FSD를 통해서 영상을 찍었어야만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영상을 찍었다면 가짜 벽 테스트에서 테슬라는 마크 로버의 영상처럼 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 마크 로버의 영상은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테슬라의 FSD 역량을 잘못 오해시키는 비디오인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후련함과 안도감도 느끼지만 씁쓸한 점은 이런 논란의 영상을 만든 마크 로버도 그 영상에 후원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루미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FSD는 가짜라고 낄낄대면서 테슬라 커뮤니티를 조롱한 제리릭 에브리싱의 잭 넬슨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은 단연 XAI의 X 인수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3월 29일 아침 6시 20분경 X에 XAI와 X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했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XAI는 800억 달러, X는 45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부채를 제외한 33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설립 2년 만에 XAI는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 중 하나로 급성장하며 모델과 데이터 센터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X는 6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방문하는 디지털 광장으로 지난 2년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 중 하나로 변모하며 확장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XAI와 X의 미래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모델, 컴퓨팅, 유통, 인재를 결합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번 결합은 XAI의 첨단 AI 역량과 전문성을 X의 막대한 영향력과 용합하여 엄청난 잠재력을 열어줄 것입니다. 합병된 회사는 진실을 추구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핵심 사명을 유지하면서 수십억 명에게 더 스마트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단순히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진보를 적극적으로 가속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XAI와 X의 모든 이들의 열정적인 헌신 덕분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며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해당 소식은 직접적으로 테슬라와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도 결국 그 회사의 본질과 더불어서 그 뒤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시대적 인물의 영향력이 큰 가치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속 어느 정도는 스페이스X에 대한 동경을 갖고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XAI라고 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기업을 갖게 된다면 결국 테슬라의 가치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XAI는 X와 앞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XAI는 6억 명의 이용자가 쏟아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것이고 X는 XAI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 경험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X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록입니다. X의 프리미엄 플러스 유저는 그록의 최신 기능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X는 미디어 컨텐츠, 결제, 쇼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XAI는 공식적으로 게임 제작을 선언했습니다. X라고 하는 앱에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전에는 그 발전 경로가 분리되었다면 이번 인수를 통해 그 길이 좀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글에서 보듯 현재 X의 가치는 부채를 포함한 45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채 포함 440억 달러에 일론이 샀고 중간에 대량 해고 등으로 논란이 클 때 가치가 매우 떨어졌다고 알려졌었는데 현재 부채 포함 가격이 450억 달러라고 하니 기업 가치가 그새 빠르게 회복되어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트위터에서 X로 전환하면서 망할 거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1, 2년 만에 이렇게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짧게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테슬라의 센트리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다가 신세를 조지고 있고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직 부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55세의 체드 리텐바우는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에서 주차된 테슬라에 나치 문양을 새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호텔 및 여행업계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운영관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동차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그의 멀쩡한 허울 안에 감춰진 본색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나치 문양을 그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본인이 잘 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카메라에 그는 매우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순간에 어린아이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텔 운영 전문가로서 그리고 자동차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곧 명함일 텐데 스스로 신세를 조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테슬라 라스베가스 센터에 방화를 하고
총을 쏘고 라커로 문에 치를 했던 폴 킴이 라스베가스 경찰과 FBI의 공조 속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화를 비롯한 15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의 체포 과정과 그 이후 현황을 알 수 있는 자세한 이야기가 담긴 기사가 발행되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킴은 조건부 석방을 신청한 상태이며 검사 측과 이에 대해 대립 중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서 보안관 케빈 맥마일은 그의 체포 직후 번호판 분석, 보안 카메라, SNS 기록, DNA 채취 등의 기술을 통해서 폴 킴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킴의 변호사인 벤자민 네맥은 그를 석방해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도 문제가 없고 현재 구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범행 후 8일 동안 라스베가스를 떠나지 않고 라스베가스 안에 계속 머물렀고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체포 당시에도 저항 없이 경찰들에게 협조했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은 킴을 도주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킴은 체포되기 전 도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그의 자택에서 도주 계획이 담긴 메모를 발견하였으며 그 안에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하고 머리끈 등으로 외모를 바꾸는 것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에 관하여서도 변호인 측은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로 규정하고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그의 혐의, 방화, 폭발물 소지, 총기 사용 등을 국내 테러로 간주하며 이는 선고시 형량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셜미디어에서 발견된 극단주의 이념 또한 그의 범행 의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다른 주에 거주 중인 킴의 어머니를 킴의 집으로 데려와 형사재판 절차 동안 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석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라스베가스 치안판사 엘라니아 유차는 즉시 석방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킴을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 구금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사건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며 방화와 총기 사용 등 행위의 위험성을 중대하게 보았고 킴을 석방시켜서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경우 적절한 감독 없이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한 킴의 어머니 감독 방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구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쟁점은 펜 본디 법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테슬라를 향한 공격 행위를 국내 테러로 간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의 형량에 적용시키느냐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검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 제이콥 오페르스칼스키는 법무부가 킴의 혐의 행동을 국내 테러로 간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의 행위를 국내 테러로 분류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방법상 국내 테러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점 또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법상 국내 테러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킴은 국내 테러가 아닌 방화 등의 다른 죄목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펜 본디의 발언은 그냥 정치적 수사였는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연방법에 따라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절차는 국내 테러리스트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했지만 추후 재판 과정에서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들을 강조하여 트럼프와 펜 본디가 경고했던 20년형에 최대한 가깝게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검찰은 킴의 행동이 국내 테러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정식 혐의는 아니지만 이후 선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내 테러 혐의를 적용한다는 아니고 국내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로 인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록 딥서치를 이용해서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 킴의 형량을 예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폴 킴은 현재 3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방화, 폭발물 소지, 총기 사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들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1998년 환경단체에 의한 스키 리조트 방화 사건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벌어진 모 대학 의학센터 방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당시 9년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펜 본디와 트럼프가 말한 20년형보다는 많이 적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폴 킴의 경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총기 사용입니다. 앞선 사건들은 단순 방화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폴킴은 아시다시피 테슬라 차량에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가 이전에 전과가 없다는 감형 요소가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따라서 그록 딥서치의 예상 형량은 최소 15년에서 많게는 25년 정도라고 합니다. 펜 본디, 트럼프가 말한 형량과 일치하며 정확한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부디 정의가 구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미친 행위에 돈을 대고 사주한 배후 세력의 정체 또한 밝혀지길 바랍니다. 한 유저는 해당 기사를 공유한 글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의 석방 여부를 왜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세상 천지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태우는 건 최소 10년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거로 부족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화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이 상황은 기술 중심으로 성장하는 세상에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며 신중한 판결의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유저는 그의 어머니의 감독 여부가 석방에 포함되다니 그의 어머니의 훈육이 실패한 것은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라며 황당해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